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디자인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 과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지난 수업 동안 과제 내용 말씀드렸던 거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과제가 이제 1주차, 2주차의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주셨는데, 어, 과제 제출을 그 기준으로는 1, 2주차를 포함해서 1, 2주차 그 질문사항을 합쳐가지고 과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 내용의 과제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그 내용 올리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 기간을 좀 여유 있게 해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주차의 대상지 선정 부분을 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분만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보면서 총 3개의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지난주 했던 내용, 그다음에 이번 주 조사돼야 될 내용,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진행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그 3가지 내용이 대상지를 선정을 하시면 한꺼번에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PT 자료 공부하는 부분 그거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에서는 그 과제 내용에 올려주신 질문 사항들 여러 가지 관심도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거기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지난 시간에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한 대상지 선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예제 자료로 먼저 올려드렸던 거는 유수수산시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샘플 자료를 보시면 그 페이지에서도 유수수산시장 페이지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선정을 하면 그 시장이 어디 위치에 있고, 또 그 시장의 기본적인 현황, 뭐 상호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현황들 이런 것들을 자료 조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했어야 될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현황, 일반 현황, 수산시장 현황, 이건 사실은 이제 특별한 룰은 없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동네 시장을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면, 이렇게 거창하게 수산시장처럼, 아니면 광주 같은 뭐 송정시장, 대인시장 이런 것처럼 역사나 유래가 딱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서 있는 자료들, 내가 수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보면은 뭐 상징물은 뭐고, 또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조그마한 시장이면 상징물이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꼭 이것은 이제 맥시멈, 가장 풀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라고 보시고, 이보다 조금 더 약하거나 좀 적은 양으로 조사가 돼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제 편집을 했을 때는 이제 보기 좋게 꾸며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장 사진도 옆에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으면 보기는 좋겠죠. 먼저는 이런 것들을 다 편집을 해서 하나의 제작물로 만드시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는 내가 대상지가 어디고, 거기 이름이 뭐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텍스트로 한글에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먼저는 대상지를 정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여수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변에 있는 아니면 다른 타시도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바로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시장이라도 대상을 삼아 보시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그 시장의 이름이 뭐고, 그 시장의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다라는 것을
내용을 조사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기본적으로 대상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교통 현황은 어떻고, 뭐 왕래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좀 큰 시장에는 그런 개념들이 온라인상으로나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는 어떤 상권이라든가 문화 관광 요소가 뭐 있다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학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학교 학생들이 시장을 많이 이용한다 라든가, 아파트가 어디가 있어서 뭐 이렇다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고 어떤 이런 주변 환경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대상지의 전체 분석,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시장이 뭐 광주에 있다,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축소해서 남구에 있다, 북구에 있다. 그럼 북구는 상징이 어떻고, 뭐 광주 남구 같으면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양림동 역사문화공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뜨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역사문화공원 근처에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남구가 이러이러한 방향의 이런 그 상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장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연결되는 어떤 컨셉을 잡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나 아니면 구, 이런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으로 들어오면 그 시장에 이번 주에 조사해야 될 내용이 그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현황 분석을 해 보시라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시장이 수산시장 말고 또 순천 시내몰이라는 걸 저번 주에도 이제 같이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천 시내몰은 좀 특이하게 유수산시장은 야외에 이렇게 노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었고, 순천 시내몰은 광주에 그 금납 지하상가 있듯이 순천에도 이런 지하상가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많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개선 사업을 했던 건데, 순천 시내몰 같은 경우도 아까 유수산시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 안에 있는 시장인데 그 시장의 현황은 이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물을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소재는 어떻게 되고, 점포는 개수는 어떻게 되며, 매출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페이지에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것이죠. 이런 또 같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편집을 예쁘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용만 조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 세부 내용 및 그 다음에 이제 구역별 분석이라는 내용을 두 가지 조사를 해라고 해달라고 지금 이제 내용을 써놨는데요. 구역별 분석이라 하면 이제 제가 동네 시장을 대상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시장을 내가 이제 휴대폰을 들고 돌아다닐 때 여기는 뭐 꼴목인데 표지판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 힘들다. 여기는 사람들이 좀 다니는데 노인들이 조금 앉아서 쉬고 싶어 하는데 뭐 이런 벤치나 이런 편시설이 없더라. 뭐 이런 부분들을 부분들 커트를 찍으면서 현황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요량으로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그 세부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시장 같으면, 여수수산시장 같으면은 뭐 시장 내부, 시장 내부에 이렇게 전경이 있고, 그 다음에 매대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관광형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오징어나 뭐 이런 건어물들 팔고 있는 이런 현황이 있다. 내부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안쪽에 이렇게 수산물 매대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찍어서 제가 조사한 걸 이렇게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는 거죠. 어필을 하는 거죠.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순천 시내몰의 경우에는 실내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형 복도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 근데 이제 좌우로 상가가 있고요. 보시면은 점포가 76개가 있고 쉼터가 3개소가 있다. 양쪽 끝하고 중간에가 이제 쉼터가 있거든요. 그렇게 있고 전체적인 그 시장 내부의 현황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상지, 지역과 그 지역 안에 있는 시장을 어디로 할 건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시장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 그리고 이제 부분 어떤 그 대상지에 대한 사진 자료들, 그래서 거기는 입구가 몇 개가 있고 상가는 대략 몇 개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사진까지 조사를 해보시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상지를 정했고 현황 조사를 했죠.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냐? 시사점 도출, 그리고 이제 아이템 선정, 뭐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이제 하실 건데, 쉽게 말해서 대상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더라라는 거를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방향을 정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산시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산만하고 통일성 없는 디자인 통해서 뭐 수산시장만의 이미지 메이킹이 안 돼 있더라. 뭐 이런 문제점 도출. 또 그래서 수산시장의 경우 어떤 부분들이 개발이 필요하더라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천 시내몰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서도 기초조사 및 과업 분석인데, 시내몰이 언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재개장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연도별로 매출이 있고 현재는 유입 고객이 없어서 청년 점포가 감소하고 이제 신규 소비층 공략에 실패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현황. 그리고 그렇게 시장을 둘러보니 총 9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게이트를 들어오는 입구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더라. 또 계단 내려올 때 이제 벽면, 바닥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산뜻하게 해서 사람들을 유입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복도 중앙에 벤치를 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잡은 거죠. 몇 개의 목표를 잡아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처럼 이런 과제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으시고 그 중에 한 가지만, 벤치다, 가로등이다, 사인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입체적인, 가능하면 제품으로서 우리가 뭔가 입체적인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대상을 잡아서 이러이러해서 문제니까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그냥 뭐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그런 컨셉을 잡아보시라.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담고 있는 사례고요. 그 중에 내가 이제, 우리가 학생이잖아요. 배우는 입장이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보는 시각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아이템은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잡아보시면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 설정 및 그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까지가 이제 조사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 이제 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 게 기간을 조금 길게 선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상지에 대한 내용이 한 분 올라왔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 이제 과제를 다음 주 이내에 내용을 올려주실 때 최소한 어느 지역에 있는 대상지는 어디를 하겠다라는 내용 정도는 이렇게 한글 파일로 가볍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페이지네이션을 꾸미실 필요는 없고요. 그 내용 텍스트 내용만 해가지고 최소한 다음 주 제가 이제 내용을 보고 강의를 할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는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그 올리신 내용을 제가 보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제 이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해드리면서 계속 진도를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피드백이 없으면 제가 계속 순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 작업을 해나가는 진도가 같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맞든 틀리든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그 화면에 띄워서 이거는 뭐 맞고 틀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PT 제작 부분은 이따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공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 접해보지 않았다 뭐 이런저런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픽에서 다룰 수 있는 뭐 포토샵, 일러스트, 3D 뭐 이런 툴을 이제 가르치는 것은 또 수업이 있잖아요. 3D 수업이 있고 또 일러스트레이션 수업이라든가 표현기법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수업들은 그런 스킬들, 툴을 다루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 또 사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짤막한 이런 인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책자, 가벼운 책자 하나만 사서 제 기준으로는 한 일러스트 포토샵 다 해서도 한 일주일 정도만 보시면 웬만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다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 저희 작업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편집을 하면 일러스트레이션 기능만 다루실 줄 알아도 기본적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쁜 그림을 이렇게 삽입해서 하고 싶다 하면 포토샵도 좀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수업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다뤄보는 입장에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쭉 다뤄보고 뭐 과정들을 제가 체크하고 내용들을 이끌어 나갈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스킬이나 툴을 다루는 것을 제가 같이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PT 제작 부분도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툴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페이지네이션을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고급화 작업 뭐 이런 그래픽 작업에 대해서의 스킬 또 기본적인 어떤 개념 방법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료를 잘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작업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PT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페이지 구성인데요.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뭐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든 뭔가 페이지물 작업을 하면 맨 처음에 표지가 오겠죠. 그다음 표지 맨 뒷부분 맨 앞에는 표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물이 올 텐데 이제 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내용을 구성을 할 것인가 요거를 계획을 잡은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표지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지 중간에 목차라든가 이런 또 대단락을 나누는 뭐 1단원, 2단원, 2단, 3단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오는 본문 페이지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색상, 포맷 이런 부분들이 통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보시면은 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태양광 조명 디자인을 하겠다. 비과제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래픽을 이렇게 소스로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메인 페이지에 따른 간지예요. 목차 페이지인데 보시면은 거기에 쓰여진 서체 또 뭐 컬러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제작이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픽 요소도 뭐 직선이 많이 사용된 이런 느낌이라 하면 이 다음 페이지 목차에서도 같은 어떤 연장선상의 이미지로 이렇게 그래픽 요소를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 또 같은 색상들, 색상군을 통일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 개념들을 배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작업은 가능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총 천연색을 사용하거나 페이지마다 다른 색상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페이지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룰을 정해 가지고 어떤 포맷이라든가 컬러를 정해서 했을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 잘 정리된 느낌, 눈이 어지럽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어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이스가 되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런 룰이 없게 진행을 하다 보면 색채를 마음대로 쓰고 글씨도 마음대로 크기, 뭐 서체, 스타일 이런 것들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떤 그런 전문성이 결여돼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지, 간지, 그리고 이제 내지가 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서체의 종류라든가 전체적인 컬러, 이런 포맷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지 같으면 지금 보시면 이런 그래픽 요소가 들어갔지만 목차에서는 요 그래픽 요소 요 부분만 따서 이제 더 통일성을 주고, 이제 컬러나 이런 통일성을 주고, 이제 내지로 오면 지금 보시는 이렇게 공간 구분을 했죠. 예. 상단에 두 번 면을 나누고 아래쪽에 나눴을 때 요 포맷이 이제 그 뒤로 본문 내용에서는 똑같은 포맷으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차 이외에 또 다른 간지가 있다 하면 그 간지도 하나의 포맷을 잡아서 또 통일성 있게 쭉쭉쭉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변화를 좀 준다면 뭐 총 4개의 단락이 있다. 그러면 1, 2, 3, 4 단락에 이 색상군에서 약간 우리 그 연장 색상에서 청색인데 약간 보라로 넘어가는 단계 색상을 한 4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1, 2, 3, 4단원을 나눈다든지 그런 정도의 컬러 바리에이션은 뭐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픽을 배우고 디자인을 배웠을 때는 어떤 이런 조화와 통일, 이런 우리가 보통 색상 아이덴티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픽에서 그런 것들의 어떤 통일된 부분, 또 절제된 부분, 이런 부분이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요소 중에 이제 표지의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이미지 작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인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지진을 감지해서 이렇게 잘 내구성 있는 그런 가로등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상대방한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표지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페이지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제안에 대한 페이지 작업을 할 때 그냥 표지에 가로등 이런 이미지 하나 그냥 백지에다가 하나 딱 넣고 그냥 글씨 검은색 글씨로 딱 쓰고 이렇게 심플하게 또 표현할 방법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가로등을 포토샵에서 이런 뭐 갈대밭이 있는 사진을 하나 어디서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늘이 맞닿아 있는 하나의 배경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하늘과 뭐 이 갈대밭 이미지를 따로 구해서 이제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가로등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레이어로 얹혀서 삽입을 했을 때 하나의 멋진 풍경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내용물에서 이 개발에 대한 내용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일단 표지에서 딱 마주쳤을 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감성적인 어떤 부분을 먼저 잡고 갈 수 있다. 그런 강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꾸며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요소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뭐 요즘 같으면 뭐 구글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미지를 많이 구할 수도 있고,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그 클립아트 사이트, 유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에서 이미지도 많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적극적으로 꾸며서 표지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원래는 이 갈대밭에 이 가로등은 없지만 내가 이제 어디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거나 어디서 가져온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딱 원래 있던 것처럼 꾸며 놓으면 굉장히 좀 영화적인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또 포토샵이 활용을 해서 이제 연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글씨를 이렇게, 여기 전체 바탕이 이렇게 좀 진한 컬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글씨가 색상 대비가 돼야 되잖아요. 밝은 색, 흰색으로 이렇게 딱 텍스트를, 제목을 써줬을 때 굉장히 어울리고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타이포그래픽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글씨와 바탕과의 대비를 통한, 근데 흰색 바탕이면 당연히 진한색 글씨가 와줘야 이제 임팩트, 대비가 되니까 임팩트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비트맵과 벡터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개념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트맵이라고 하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픽셀을 가지고 있는 그림, 기본 픽셀 단위로 된 이제 그림을 이야기하는 게 비트맵이고요. 벡터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우리가 노드점 잡아가지고 선 그리는 이런 데이터, 벡터 데이터죠. 예. 이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또 포토샵의 비트맵과 벡터 그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런 메인 페이지를 꾸밀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완성도 있는 표지를 꾸며줬을 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신 내용들 이제 제가 답변 드리면서, 또 이번 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제 내용하고도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음 주에 해오실 될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대상지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 부분들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